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식 상담 신청이나 댓글창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타인의 성공과 실패 사례는 나에게 큰 공부가 되기 마련입니다. 제 주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로로 받은 상담 내용들 중에 이런 거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아시면 좋을 만한, 스터디를 해볼 만한 이야기다 하는 사연들을 기반으로 라디오처럼 제가 사연을 읽어보면서 부동산 상담 사례나 성공 사례, 실패 사례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오감스가 읽어주는 부동산 사연, 오감스의 부동산 라디오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40대 중후반 부부이고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처분 후 서울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이래저래 다 모으면 현금 6억 정도지만 집이 정말 마음에 들면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있는 자산까지 합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강남으로 출퇴근 생활권과 아무래도 아이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군이 중요합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구이동 현대프라임 아파트와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 중에 고민이 됩니다. 네, 가용 자금은 6억에서 집이 마음에 든다면 최대 9억까지 가용할 수 있고, 이거는 꼭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 9억까지, 집이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 3억까지는 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강남 출퇴근 생활권, 직장이 이제 강남권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학군을 좀 보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이동 프라임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자면은 구이동 프라임 아파트는 세대수가 1592세대, 준공은 97년 3월달입니다. 이제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이고요. 강진구 구이동 631-1번지고 현재 용적률이 398%까지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도 지역이 원래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요. 한강 조망 아파트입니다. 한강과 딱 붙어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모든 동들이 조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강 쪽에 붙어있는 동들 중에서 중층 이상의 세대들은 전면이 다 한강 조망이 될 것이고, 뒤의 동에서는 사이사이로 보이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강변에 딱 붙어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강변북로 소음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프라임 아파트 앞에 강변북로 구간도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개발 호재가 있죠. 동서울터미널 굉장히 오래된 터미널입니다.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해서 교통, 문화, 상업시설로 이뤄진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신세계에서 진행할 예정이어서 스타필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층 높이로 지어지는 만큼 이 일대 랜드마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죠. 2호선 강변역과 도보 5분 정도로 갈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역세권 아파트라는 것, 그것도 서울을 한 바퀴 도는,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 역세권은 더더욱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군이 좋다는 특징이 있죠. 인근에서 학군지로 유명한 강남중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명 학군지가 받쳐주는 곳은 수요가 항상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앞에 대로변입니다. 아파트 앞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아무래도 용적률이 400%까지 들어간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꽤 높고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조경이나 아파트 관리 상태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600세대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있지만 지하 주차장만으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길 따라 쭉 가면은 이쪽에 강변역이 보이고요. 강변역하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라임 아파트 말고도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는 부동산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광진구 구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로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2동, 13동, 14동, 15동 같은 경우에는 중층 이상으로는 한강뷰가 다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동 같은 경우에도 이쪽 라인,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라인,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강 조망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중층 이상으로
이 중층 이상으로는 한강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항공뷰로 보시는 게 더 명확하실 텐데 이쪽 보시면은 이쪽 동, 이쪽 동, 이쪽 동, 이쪽 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강 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한강뷰가 전면으로 다 잘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 뒤에 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 라인, 아까 말씀드린 1동에서 이쪽에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라인,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가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자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뷰가 되겠죠. 올림픽대교의 꼭대기 부분이 이제 앞에 보이는 정도, 이런 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쪽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멋진 한강 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보자면은 20평대 기준 상승기 시절에 최대 13억까지 거래가 됐었고 12억 중반대에서 이제 많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은 8억 5천에서 11억 6천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한강 조망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큰 한강변 아파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세로는 10억 5천에서 12억까지 나와 있는데 보통 11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하철 2호선 역세권, 그리고 유명학군지에 포함되는 1592세대 대단지, 그리고 바로 앞에 대형 개발 호재까지 있는 아파트로서 투자로서나 실거주로서나 하나 빠지지 않는 수요가 많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거래가 된 것을 봐도 매매든 임대든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실수요가 많고 실거주 용도로 많이 활용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용적률이 400%에 가깝다 보니까 아파트가 좀 빽빽한 면이 있고, 추후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현 시점 기준에서는 재건축으로서의 사업성이 나오기 힘든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덕 아이파크입니다. 기본 정보는 세대수는 1142세대, 여기도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죠. 그리고 준공은 11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만들어진 지 10년이 좀 넘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용적률은 240%입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강동구도 학군으로 유명한 초중고가 질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고덕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묘곡 초등학교가 초품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인근에 공원과 녹지가 많습니다. 강동구가 녹지가 굉장히 많죠. 서울시 지역구에서 녹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원이나 녹지가 많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냥 평상시 저녁 먹고 산책이나 할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되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구에도 큰 호재가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형 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고덕 비즈밸리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유치될 예정이다 보니까 추후 완성이 된다면은 이 인근 부동산으로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쪽에도 지나갈 예정이죠. 고덕 비즈밸리 쪽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 인터체인지가 개통될 예정인데, 이 고속도로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용인하고도 직통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다 보니까 지방 거점 도시와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초 강남이 지금의 서초 강남이 되기까지 우리나라 1호 고속도로인 경부 고속도로의 힘이 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경부선이 지나가는 핵심 도시들과의 연결성이 높았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외부가 아닌 서울 내부에서도 유동성이 좋아지는데, 9호선 연장 노선이 아파트 인근으로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9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은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5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덕 아이파크 앞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도로가, 왕복 6차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도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이 나와 있고요. 아파트 들어가면은 아파트 내부에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 1층에 이렇게 필로티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판상형과 타워형 아파트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축 아파트이지만 관리가 깔끔하게 되어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덕역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9호선 4단계 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역사가 생기고, 이 밑에 쪽, 이 고덕역으로 9호선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WX세권을 품은 아파트가 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묘곡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이렇게 녹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같이 산책을 하거나 그런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덕 비지밸리 사업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져서 건물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거리뷰 잠깐 보자면은 이렇게 현재는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건물에 들어올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동구로 유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를 확인해 보자면은 과거 상승기 시절 때에는 최대 14억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거래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10억 7천에서부터 12억까지 좀 거래가 됐었고, 현재 시세는 11억 8천부터 12억까지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학군이 좋은 강동구에서 주변에 고덕 비지밸리라는 대형 개발 호재,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 등 부동산의 지가를 건드릴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근에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만 확인을 해봐도 매매와 임대 매물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이쪽은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강남 접근성이 좋고 학군도 좋은 곳이지만,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고덕 아이파크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호가는 비슷하지만 과거 상승기 시절 가격대는 1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추후에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은 하락장에서 더 하락한 아파트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의 특성상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고덕 비지밸리라는 대형 개발 사업 호재가 있음과 동시에 9호선 연장 사업까지 추진 중이어서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9호선도 개통이 되면은 추후에 강동구 아파트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소화가 될 것이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방 경직성이 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고덕 아이파크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현재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현금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청약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네요. 청약을 계속 넣는 게 좋을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할지, 산다면 어디가 좋을지, 서울 인근이면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이 강남인데 이왕이면은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어찌 보면 30대 초반 신혼부부들이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기대하시죠. 청약의 기대를 놓지 못하는 청약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째,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두 번째,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미리 정해진 분양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몇 년 뒤에 생길 아파트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공사 시작 단계에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정도면은 가격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적어도 그 갭만큼을 투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장점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신축 아파트를 유동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를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처음 계약 10%, 그리고 중도금도 몇 개월마다 10%씩 내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내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나눠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 번째 이유, 즉 부동산을 할부처럼 나눠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나 이제 부동산 투자해볼래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지금 투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져보자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바로 투자가 가능할 만큼 시드가 모아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청약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투자가 불가능하면 시드를 모으면서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준비가 안 됐는데 덜컥 당첨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당첨되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나눠내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부동산 매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평소 안정적이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계속 시드를 만들면서 청약을 넣으시면 되고, 그렇게 지내시게 되면 만약 당첨이 돼도 계약금까지는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잘 만들어서 넣고 평상시 경제활동을 잘 해왔다면은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추후 주담대 대출 전환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조건의 청약은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서 보통은 당첨이 되기는 힘들겠죠. 그렇게 청약을 계속 넣으면서 시드를 모으면서 경제활동을 잘 해가며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수중의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시기가 분명 오게 됩니다. 그렇게 게이지가 다 찼다면은 더 이상 청약을 기다리지 말고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아직 투자를 진행할 시드가 없을 때, 모이지 않았을 때, 그때까지만 청약을 도전하시고 돈이 모였다면은 바로 액션에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금액을 상징적으로 최소 1억이라고들 합니다. 뭐 빠른 시일 내에 더 모을 수 있다면은 더 모을 수도 있겠으나 빠르게 더 모으기가 힘들다면은 최소 1억 정도 시드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평소에 부동산 시장 파악과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1억대로는 이 두 곳을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들, 그리고 하남시 교산신도시 인근에 있는 신장동 창우동 쪽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먼저 하안동 아파트를 살펴보자면은 서울시와 광명시에 걸쳐진 하안 택지지구내 13개 하안주공 아파트 단지가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재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통합해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 3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미니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강명은 공이 지역번호를 쓰고 있죠. 서울하고 딱 접해 있고, 서울이 약간 이쪽이 부파에 들어가는데 이걸 약간 피면은 강명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경기도지만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 거의 접해 있는 같은 생활권을 쓰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이 일대가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1억대 소액으로 가능한 투자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 때를 보시면은 하안 주공 1단지 기준으로 제일 작은 평수 15평짜리가 5억 3천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시세가 3억 2,500에서 5억 1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평수인 22평을 보더라도 과거 대세 상승장 때 6억 9천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4억 6천에서 7억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로 가산 업무 지역하고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거주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현 시점 1억대 현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곳 중에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안동 아파트는 1단지, 2단지, 11단지, 13단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주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안양천에 딱 붙어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추후 재건축이 일어나서 이쪽이 다 신축 아파트로 변모하게 된다면은 꽤나 장관을 이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위로 올라가면 있는 철산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도 이어지죠. 그래서 이 철산에 있는 주공 아파트 이 재건축 사업들이 다 끝나고 이 하안동이 시작이 되면은 이 철산부터 이 하안동까지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로서는 오래된 주거 타운이다 보니까 옛날 주공 아파트들이 질비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갈고 닦으면서 거주를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지만 입지적으로도 좋고, 이 길 건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헌집들만 새 집으로 바꿔준다면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안동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근린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아파트들이 높게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1단지는 이 앞쪽으로 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단지들 중에서도 어디를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신다면은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도 좋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대장이 될 단지는 무엇일까, 이런 디테일한 고민까지 들어가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으나 한 번 더 생각을 함으로써 다른 단지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상상력,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셨다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참 재밌죠.
네, 다음으로 교산 신도시 인근 신장동 창우동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하남시청역 인근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데, 하지만 추후 교산 신도시가 완성이 되어 가면서 이쪽 구축 아파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백조 현대 아파트의 거래가를 보자면 과거 대세 상승장 때 6억 4,500까지 거래가 됐었고, 근 1년 동안 3억 8천에서 5억 1,800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현재 4억 2,500에서 5억 5천까지 시세가 나와 있고, 매매와 전세 거래가 꾸준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백조 현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 인근의 구축 아파트들은 바로 옆에 있는 교산 신도시의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하철역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축 아파트 일대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더 좋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이 교산 신도시를 통과해서 하남시청역으로 연장되는 송파 하남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일대도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교산 신도시입니다. 이 교산 신도시하고 바로 접해 있는 이 하남 검단산역, 그리고 이 하남시청역, 이 사이에 있는 좀 구축 아파트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프라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호선 하남 검단산역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5호선을 이용하고 싶다면은 나중에 이 교산 신도시가 완성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 아파트를 지나서 이 역을 이용해야 되는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로만 따지자면은 이 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억대로 접근을 하려면은 면적은 좀 작은 면적이겠지만, 이 일대에서 급매로 나와 있는 아파트들을 잘 찾아보면은 투자금 1억대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 인근의 아파트를 접근할 수 있다, 이 인근의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각자의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본인과 맞는 관점의 선택이든 다른 선택이든 다양한 선택지를 보시는 것은 간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례와 결정을 보시면서 간접 경험을 해보신다면 부동산 성공 투자에 가는 길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